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벡터 데이터 스타일링 첫 번째 시간 심볼 편인데요. 레이블 말고 그 심볼만 가지고 벡터 데이터들 그 점선면, 포인트, 폴리라인, 폴리곤 데이터를 좀 보기 좋게 시각화하는 과정을 쭉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일단 단순히 벡터 데이터들을 이렇게 켜 놓아만 보면 대체 뭐가 뭔지 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끔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은 가장 배경이 되는 이 연속 지적도 그 폴리곤 데이터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 카카오 맵이 뒤 배경에 있죠. 근데 카카오 맵이랑 중첩해서 보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일 텐데 지금 보시면 완전히 다 뭉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거를 나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채취하고 한번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 테이블을 열어봅니다. 개수가 많아서 널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지번이라고 해서 뭔가가 있는데 그 PNU라고 하는 것도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글자가 좀 깨져 있네요. 이럴 때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어디 보자. 소스에 보시면 데이터 소스 인코딩이 UTF-8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잠깐 이거를 좀 맞는 걸로 한번 조정해 볼게요. 예, 이 데이터 소스 인코딩이 보통 UTF 파일로 되어 있으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좀 깨져서 나온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데이터 소스 인코딩을 보통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의 경우 특히 윈도우 949 약간 CP 949라고 하는데 윈도우 949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시고 OK 버튼 눌러서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로딩이 될 겁니다. 필지 개수가 한 90만 개가 넘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여기 보시면 깨졌던 데이터가 지번과 지목이 결합된 이 데이터가 깔끔하게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여러분이 좀 강의록 통해서 배우셨던 표현식을 조금 이용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지번하고 그 다음에 지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목을 가지고 지목별로 색상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볼 생각이라서 별도의 필드를 새로 계산해서 만들 겁니다.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필드 카큘레이터라고 있죠. 오픈 필드 카큘레이터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누르셔서 보시면 좀 임시로 필드를 만든다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아예 좀 수정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Create a New Field를 클릭된 상태로 둔 다음에 이름을 넣어야겠죠. 그냥 영어로 무식하게 지목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지목이라고 치고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웃풋 필드 타입 중에서 텍스트로 선택해 주시고 길이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표현식을 넣으셔야 되는데 보면은 이 지번이라고 하는 필드에 지목이 지금 대지, 그 다음에 도로 용지 등이 있죠. 가장 오른쪽에 한 글자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략적인 그게 좀 필드 중에서 그러니까 지번이나 필드 중에서 가장 오른쪽만 가져오면 되니까 서치 중에서 엑셀 필드도 그렇고 그 제가 이제 이 강의록 상에서 텍스트 관련된 그런 제어 문자 텍스트와 관련된 함수 중에서 아마 write라고 하는 함수를 좀 같이 집어넣었을 거예요. 참고할 수 있게끔. 그래서 write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write라고 하는 스트링 계열 그러니까 문자 쪽에 함수가 존재하죠. 오른쪽에 보시면 도움말이 있네요. 그 신텍스가 있고 스트링 그 문자열하고 오른쪽에 어느 정도 길이로 오른쪽에서부터 가져올 것이냐 example 예문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넣으시면
네, 함수명이랑 그 괄호로 그 내부에 있는 이제 인자들을 집어넣게 되어 있죠. 그 인자는 우리가 일단 텍스트를 불러올 것을 가지고 보았을 때 집원이라는 필드에서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쪽에서 보시면 field and values라고 필드와 값이라고 하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저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 레이어에 있는 각종 필드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집원이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 겹다운표로 감싸진 필드명이 이렇게 호출이 되고 그 상태에서 쉼표로 인자를 구분해주면 여기 length라고 하는 게 빛나서 표시되죠. 우리는 한 글자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숫자로 1을 입력해주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면 아래 보시면 프리뷰에 그 대라고 결과가 뜨게 되죠. 다른 필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렇게 또 선택해보면 잡종지는 잡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시면 90만 개가 넘는 필드의 그 컬럼에 대해서 다 연산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예, 조금 기다리고 나면은 계산이 완료될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퍼센트가 쭉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로딩 시키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하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새로 계산된 값들이 새 필드에 입력된 모습이고요. 저장한 다음에 편집 모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잠깐 퍼즐 시킨 다음에 끝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재개하겠습니다. 이게 제 컴퓨터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계산하다가 자꾸 멈춰가지고 일부만 좀 발췌해서 다시 열어서 한번 수행해 볼게요.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칼큘레이터를 열고 아까 전에 입력했던 그런 수식이니까 리센트에 들어가면 최근 식이 들어가면 있을 텐데 그게 입력이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장되어 있네요. 라이트 함수를 썼고 집원이라고 하는 필드에서 가장 오른쪽에 텍스트 하나를 가져온다. 프리뷰도 제대로 나왔고 그 필드 이름은 아까 썼던 대로 지목이라고 쓰고 타입은 텍스트 해서 OK 누르면 쭉 계산되겠죠. 에이트 모드 끄면서 세이브 누르면 반영될 겁니다. 잠깐 연산되는 거 기다리고요. 자꾸 다시 수정하게 돼서 죄송한데 그 아까 원본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이게 최근 데이터라서 그런지 데이터 검수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데이터 컬럼이 서로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트윈 국토 V월드 중에서 국토관리 지역개발 토지 연속 지적 도형 정보 가운데 좀 과거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 달 전 거 좀 4월 14일 날 갱신된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과거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컬럼 구조가 약간 다르긴 한데요. 보시면 개수는 똑같은데 A0부터 A7 등으로 코드화가 되어 있고요. 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웨이월드 중에서 컬럼 정의서 다운로드를 누르셔서 열어보시면
컬럼에 대해서 그 코드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셋이 토지 연속 지적 도형 정보가 있죠. 확인. 들어가면 A0부터 7까지 있고 좀 확대해 보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원전 도형 아이디, 고유 번호 등이 있고 이걸 참고해서 살펴볼 거고요. 어디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께는 이 지역 일대만 추출한 걸 가지고 좀 실습 자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글자가 깨졌기 때문에 UTF 파일을 윈도우 949로 바꿔줄 거고요. 그렇죠. 오른쪽 클릭, 수선 필드 열면은 이것도 좀 아니네요. 맞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예, 해보니까 윈도우 949가 맞았고 다시 로딩하니까 정상적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주소하고 시군구 동하고 PNU 코드라는 게 있긴 한데 지금은 넘어갈게요. 치면 아까 전이랑 똑같이 지목이 가장 오른쪽에 있고 이걸 또 추출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대로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이렇게 하기 전에 일단 원본은 따로 여러분들께 드려야 되니까 따로 복제해서 가공 버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엑스포트, 세이브 이쪽 버튼 눌러서 뒤에 가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OK 버튼 눌러서 복제한 다음에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로딩이 될 거고요. 가져와졌죠? 그럼 이걸 가지고 진행할 거고 필드 칼큘레이터를 열어서 역시 익스프레션에다가 아까 입력했었던 이 함수를 넣는데 필드 값이 다르죠? 보시면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 게 지번이라고 하는 필드가 아니라 A5죠. 그럼 겹다운표 안에 쌓이면 되니까 라지 A5로 입력하면은 밑에 프리뷰에서 제대로 계산된 게 나오죠. 그러면 역시 필드 제목을 지목이라고 그대로 하고 텍스트로 바꾼 다음에 한번 계산시켜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제대로 계산됐고 이번에야말로 세이브. 네, 계산을 완료시켰고요. 자, 이거 컴퓨터를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으네요. 그리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목별로 색깔을 다르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심볼 로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있는데 위쪽에 싱글 심볼이 아니라 카테고라이즈드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아까 전에 그 지목 필드 추가한 거 있죠? 들어가서 왼쪽 아래 클래시파이 누르시면은 지목 유형별로 색깔이 나오죠. 지금은 진지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예시로 할 거니까 뭐 색깔이 나는 거 조정 안 하고 그대로 할게요. 아래쪽에 뭐 기타인데 얘는 해제할 거고 어플라이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상당히 좀 알록달록한 색깔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배경에 있는 카카오톡 스트리트랑 조화돼서 보이지 않죠? 그리고 앞에 있어야 될
그 아파트용 공장이랑 좀 묻힙니다. 그래서 투명도를 좀 줄 생각인데, 저기 보시면 오페시티 있죠? 이게 투명도인데요. 얘를 끌어서 한 30 몇 퍼센트 정도로 한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흐리긴 하지만 뒤엔 배경이랑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고, 이렇게요. 위치 얼추 맞죠?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다른 레이어를 더 추가로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가져왔던 데이터 중에서 폴리라인 데이터가 있었죠? 폴리라인 데이터가 있었는데, 어디 보자. 연속치 지도 중에서 등고선을 가져왔었죠. 이렇게. 근데 보니까 등고선 선 같은 경우에는 좀 얇고, 그리고 좀 검은색으로 좀 짙게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 얘도 속성 데이터 한번 좀 볼게요. 그 살펴보면은 지금 얘가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DIVI인데 이건 선의 유형을 뜻하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컨트, 이거는 컨터라고 해가지고 고도값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곡선이냐 아니면 계곡선이냐 가지고 나뉜 겁니다. 그러면 얘도 이 유형에 따라 가지고 좀 디자인을 다르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볼까요? 오른쪽 클릭, 수성 정보로 들어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라이즈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S클래스였죠? 클릭하고 클래시파이 누르면 어디 보자. 네 가지 종류가 있네요. 일단 한번 어플라이 눌러서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네, 종류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보시면 F001714 얘도 마찬가지로 5m 간격이니까 25m 간격으로 나와 있는 선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보조로 지금 보시면은 높이 값이 10m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격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레이어인 것 같아요. 111, 114.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레이어는 F001714라고 하는 그 이제 주곡선과 나머지 계곡선으로 나눠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아까 이 친구였죠? 색깔이랑 굵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 체인지 심볼 등등이 있는데 더블 클릭하는 게 가장 속편합니다. 들어가셔서 지금 심플 라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친구는 색깔을 여기 색상 환해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추즈 컬러를 눌러서 이렇게 16진수로 써있는 걸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RGB 코드를 그대로 입력해도 됩니다. 블랙으로 할 거니까 RGB 코드를 000으로 바꿔주고, 그 조인 같은 경우에는 결합부를 베젤 방식으로 끝을 못 닿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선은 라운드로 해줄게요. 굵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0.26mm인데 그대로 두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OK 버튼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누르면 아까 우리가 이동한 대로 주곡선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나타나죠. 근데 나머지 선들이 이보다는 약해야 되니까 다시 들어가서 나머지 레이어들을 클릭,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서 오른쪽 한 다음에 머지 카테고리스 범주를 합쳐서 더해줍니다. 순서를 좀 바꿔주고 나머지 것들 없어도 되니까 체크 해제. 그 얘는 이런 식으로 계곡선과 주곡선을 알맞게 적어주고요. 상태에서 어플라이 누르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주곡선을 좀 더 두드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간 다음에 일단 색상부터 좀 검정색에서 좀 더 회색으로 옮겨서 설정해주고, 굵기도 0.26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한 0.12mm로 해주고, 조인 스타일은 똑같이 라운드로 바꾼 다음에 스트로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선이 아니라 원래는 실선인데 대쉬 라인이나 닷 라인으로 좀 점선으로 해볼까요? 대쉬 라인으로 해놓고 OK 버튼 누르고 어플라이 버튼 누르면 훨씬 더 눈으로 보기에 좀 구분이 가는 걸로 보이는데, 보니까 점선보다 그대로 실선으로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실선으로 들어가고 어플라이 누르면 이 정도면 괜찮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배경이랑 중첩시켜서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봐줄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조율이 좀 필요한데, 아까 지적도 사이에 좀 경계가 검정 계열이다 보니까 좀 등고선이랑 서로 겹친 면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 클릭, 얘도 다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 선택해 준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컬러나 이런 걸 바꿔도 되는데, 맨 위에 심볼을 눌러줍니다. 심볼을 눌러주면은 여기서 다른 걸 건드리지 말고 심플 필 들어간 다음에 다른 걸 건드리지 말고 스트로크 컬러만 흰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끌어서 흰색으로 바꾸고 굵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OK 어플라이 버튼 누르면 경계가 흰색이 되면서 확실히 좀 더 대비가 되죠. 근데 굵기가 너무 굵은 것 같으니까 굵기만 좀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다시 들어가서, 원래 지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자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0.12로 하고 좀 스타일도 약간 미터로 명확하게 한번 갈라봅시다. 이러면 아까보다는 좀 더 차분해진 느낌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매물들, 아파트 공장 매물들인데 눈에 잘 안 띄죠? 저번 시간에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정해 보겠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이 필드 이름은 좀 바꿔놨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 제공이 드릴 거니까 이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최저가 금액 크기에 따라 가지고 표현식으로 저번에 했던 거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행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최저가에 따라서 보일 수 있도록 해 주도록 하고요. 오른쪽 클릭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이것도 역시 카테고라이즈드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아까 그 유형이 있었죠? 진행 상태 해놓고 클래시파이 눌러서 들어갔었죠? 없앨 거 없애고 유찰들을 하나로 합쳐주고요. 머지로 들어가고 얘를 퉁쳐서 유찰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얘들 색깔은 변경은 뭐 신호등처럼 노란색으로 하고, 신권 같은 경우에는 뭐 초록색으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하고, 유찰은 이거는
파란색, 그 다음에 취하는 붉은색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들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 해놓고 체인지 사이즈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오른쪽에 데이터 디파인드 오버라이드 눌러서 에디트 버튼 누르시면 표현식 편집기가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잘 떠올리면서 일단 원리 자체가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최대와 최소로 들어간 다음에 최대값일 때에는 그 크기가 뭐 우리가 10mm를 가장 큰 크기로 하고 싶다라면 10mm가 되고,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일 때 1mm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비례식을 만들었죠. 민맥스 스케일링을 한 건데,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메인이 되는 값을 넣어야겠죠. 필드 앤 밸류로 들어가서 최저가를 더블 클릭해서 넣고요. 여기에다가 최소값을 빼야겠죠. 마이너스 하고 최소값이니까 민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 보자. 함수를 찾아서 아마 미니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미니멈 해놓고 아까 그 최저가로 역시 들어가서 각각 최저가가 좀 빼진 걸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괄호로 감싸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앞에는 연산자를 활용해서 그 0일 때, 그러니까 최저값일 때는 무조건 1mm보다 커야 되니까 더하기 1 해주고, 이 앞에다가는 최대값일 때에는 최소값인 1에다가 9를 더하면 10이 될 테니까 9를 쓰고 곱하기를 눌러줍니다. 별표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누르시고 OK, 그 다음에 어플라이 누르시면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나온 거 보니까 뭔가 단위가 잘못 잡힌 것 같아요. 잠시만 볼까요? 사이즈 사이즈가 밀리미터인데, 이거 수식이 약간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스케일링이 좀 뭔가 잘못됐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사이즈 다시 들어가서 이걸로 또 에디트 들어간 다음에 이 값에다가 이제 최대 값으로 나눴어야 했죠. 그러면 나누기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맥시멈, 그리고 이 안에 역시 최저가, 최저가를 넣어서 괄호를 닫아줍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비례식이 나왔어요. OK 버튼 누르고 OK, 어플라이 누르면은 이번에는 그래도 좀 제대로 나왔네요. 저기 다른 데이터가 있긴 한데 좀 무시하고 이 금천이나 가산 쪽 일대를 볼 거니까 이 상태로 한 다음에 저번 시간에 기억하시나요? 밑에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서로 겹쳐 있을 때 어느 정도 중첩돼서 보이게끔 하고 싶으면은 아래쪽에 블렌딩 모드에서 피처에서 멀티플리 한다고 어플라이 누르면 이게 색상이 서로 이제 먼저 중첩돼서 나온다고 했었죠. 이 파란색은 좀 더 옅은 색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약간 색상환을 움직여주면 이 식으로 잘 나오고, 블렌딩 모드일 때 레이어를 하게 되면 레이어 간의 색상을 혼합해 주는 거고, 오른쪽에 피처에 대해서 색상 혼합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이 피처 내에서 객체들 사이에 색깔이 혼합되는 겁니다. 저는 배경 지도인 연속 지적도와 색상을 합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이 레이어는 그냥 노멀로 그대로 둘 거예요.
그리고 OK 버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배경이 되는 연속 지적도 색상이 좀 더 연하면 좋겠죠? 더블 클릭 눌러서 그 시몰로지에서 얘를 36%가 아니라 한 25%로 더 내려볼게요. 25로 치고 어플라이. 좀 더 연해졌죠? OK 버튼 누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카카오 스트리트 맵을 다시 켜서 살펴보게 되면 뭔가 너무 섞인 것 같은데, 그쵸? 너무 좀 약간 섞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보여지긴 하네요. 네, 배경지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꿨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서로 이 객체들이 서로 어느 정도 좀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일단 벡터의 좀 심볼 편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걸 바탕으로 다음에는 레이블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